이년 이거 뿌락치입니다. 얼른 잡아가십시오. 강원도 최전방 제31보급대대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민병찬 중령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강세영, 겉보기엔 평범한 보급 참모 소령이지만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대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이 순간 하늘에서 군용 헬기가 착륙하기 시작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본 민병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준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그 조용했던 여자 소령이 바꿔 입은 정복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원도 최전방, 철책선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제31보급대대.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아침 6시 반, 기상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병사들은 부족한 쌀로 지은 밥과 몇 가지 반찬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조용한 인상의 강세영 소령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여성은 한 달 전 이 부대에 보급 참모로 부임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 달리 불필요한 말이 없고 항상 회색 볼펜으로 수첩에 뭔가를 기록합니다. 소령님, 오늘 야간 훈련 있습니다. 최병철 주임원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40대 후반의 이 남자는 20년 넘게 이 부대를 지켜온 최고참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민 대대장님 지시로 특별 경계 근무입니다. 강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첩에 시선을 돌립니다. 한편 취사장에서는 이준호 일병이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20살의 이 청년은 광주에서 온 조용한 성격의 정비병입니다. 누나 혼자 키워준 탓에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내면에는 강한 정의감을 품고 있습니다. 준호야, 오늘 밤에 작업 나가야 한다. 같은 일병인 동기가 말합니다. 또 무슨 작업이에요? 모르겠어. 그냥 따라가라고 하던데. 이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 들어 야간에 알 수 없는 작업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강세영 소령은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첩에 또 다른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틀 후 저녁, 민병찬 중령이 대대장실에서 부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소령 어떤 것 같아? 조용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너무 조용한 게 문제야. 맨날 뭘 적고 다니는지 알아봤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민병찬은 52의 나이에 중령까지 올라온 야전의 생존자입니다. 학군 출신으로 병사에서 시작해 간신히 여기까지 온 만큼 위계 질서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날 밤 10시 이준호와 다른 병사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목적지는 대대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잔디 깎기하고 울타리 보수한다. 최 주임원사가 지시합니다. 주임원사님, 이게 훈련입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훈련이다.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준호는 의문을 품지만 아무 말하지 못합니다. 별장은 꽤 규모가 큰 저택이었고 명백히 개인 소유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세영은 병사들의 피곤한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어젯밤 훈련 어땠습니까? 이준호에게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이준호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주저합니다.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강세영의 질문에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병찬 대대장이 간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최근 부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외부 감시 가능성도 있으니 모든 간부들은 긴장하십시오. 강세영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지만 수첩에는 계속 뭔가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회의 후 윤가의 중위가 강세영에게 다가옵니다. 28의 급양장교인 그녀는 급식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령님, 혹시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들어 납품업체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강세영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윤가희는 눈치가 빠르지만 소극적인 성격으로 조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세영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져 갑니다. 새벽 5시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그는 혼자 일어나 수첩을 정리합니다. 급식비 유용 의혹, 병사 개인 동원 실태, 훈련 허위 보고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부식비 월 2천만 원 중 실제 사용액 800만 원 추정. 나머지는 지역 유지와의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병사 개인 동원 마이너스 대대장 별장 관리, 농장 일손 등 월 10회 이상. 야간 훈련 명목 하에 실제로는 사적 업무 처리. 그의 정체는 사실 국방부 감찰단 특임조사관이었습니다. 계급도 소령이 아닌 준장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병사들은 별장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정원 손질과 집 청소였습니다. 이준호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고급 술과 선물 상자들을 발견합니다. 이거 뭐예요? 몰라도 되는 거다. 최 주임원사가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다음 날 이준호는 용기를 내어 강세영에게 다가갑니다. 소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는 야간 훈련이 정말 훈련이 맞습니까? 강세영은 잠시 이준호를 바라봅니다. 이 청년의 눈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뭔가 이상해서요. 훈련이라고 하기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이준호는 망설이다가 어제 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고급 술 선물 상자들, 그리고 명백히 개인 별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의 작업들. 강세영은 조용히 듣더니 수첩을 꺼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나요? 네, 거의 매주요. 다른 병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들 이상하다고는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강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기록합니다.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간부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네. 군대는 정의로운 곳이어야 합니다. 강세영의 말에 이준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준호는 강세영의 방 청소를 맡게 됩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으로 유명한 소령의 방이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이 눈에 띕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간 이준호는 깜짝 놀랍니다. 수첩에는 부대 내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병찬 중령 마이너스 급식비 유용 의혹, 증거자료 필요, 최병철 주임원사 마이너스 병사 개인 동원 교사, 폭행 은폐 의혹, 고위 장성에게 리베이트 제공 정황 마이너스 추가 조사 필요. 이준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느꼈던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강세영이 들어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준호는 급하게 수첩에서 손을 뗍니다. 강세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닫고
이준호 앞에 앉습니다. 본 것을 말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세요.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강세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저는 간첩입니다. 네. 적의 간첩이 아니라 이 부대 내부의 적을 잡는 간첩입니다. 이준호는 눈이 커집니다. 제 실제 신분은 국방부 감찰단 소속입니다. 이 부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럼 소령님이 아니라 준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 비밀입니다. 이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정의감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 부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강세영은 이준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집니다. 드디어 자신도 정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령님, 아니 준장님, 정말 이 부대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당신 같은 병사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부터 이준호와 강세영의 은밀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대를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강세영과 이준호의 공조수사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윤가의 중위가 조심스럽게 강세영의 방을 찾아옵니다. 소령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가희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은 서류를 꺼냅니다. 꼼꼼한 성격의 그녀답게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식자재와 서류상 내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서류상으론 한우 10kg인데 실제로는 수입 소고기 5kg만 들어와요. 차액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요. 강세영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물품들도 있어요. 고급 술이나 선물용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부대 예산으론 안 되니까 납품업체에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윤가희는 처음엔 민병찬의 편에 섰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위님,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윤가희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강세영과 이준호는 보급 창고에서 은밀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준호, 저기 상자들 확인해 보세요. 네. 이준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위스키와 선물 세트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 보급품일 리 없죠? 당연히 아니지. 이걸 사진으로 찍어도. 강세영은 디지털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날짜와 장소, 수량까지 모두 꼼꼼히 기록합니다. 준장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 아닌가요? 아직 부족해. 누구에게 이런 물건들을 주는지도 알아야 해. 다음 날 이준호는 다른 병사들과 대화하며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야, 너 혹시 대대장이 누구랑 자주 만나는지 알아? 글쎄, 사단 간부들이랑 자주 회식한다던데? 어디서? 시내 비싼 식당들. 우리가 운전병으로 따라가면 항상 선물 상자들 들고 가더라고. 이준호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강세영에게 보고합니다. 리베이트군요. 네.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야. 그래야 자신의 비리가 덮이니까. 강세영의 설명에 이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가 썩어가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증거 수집이 본격화되면서 민병찬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최주임원사, 강소령 움직임 어때? 요즘 병사들이랑 자주 대화하더라고요. 뭔가 수상해. 전현희 혹시. 민병찬은 강세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민단체에서 보낸 감시자는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일단 접촉을 차단시켜. 다음 날부터 강세영은 의도적으로 고립됩니다. 간부들은 그를 피하고 병사들과의 접촉도 제한됩니다. 소령님 어디 계세요? 이준호가 찾아와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일병 이준호, 당분간 소령님께 접근하지 마라. 최주임원사가 엄하게 지시합니다. 왜요? 이유는 묻지 마라. 이준호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민병찬이 대담한 수를 둡니다. 간부 비상 소집. 모든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입니다. 강소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간첩 혐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수상한 기록들을 하고 다니고 병사들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윤가의 중위는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정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강소령을 감시하고 필요시 구속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세영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최주임원사와 몇 명의 간부들이 들어옵니다. 강소령, 동행하시죠. 무슨 일입니까? 간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강세영은 저항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부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준호는 이 장면을 보며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저분은 간첩이 아닌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민병찬은 확성기를 들고 전체 부대원들에게 공표합니다. 강소령은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보안에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준호는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서려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그를 말립니다. 미쳤어? 가만히 있어. 이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흘립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순간을 목격해야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강세영은 끌려가면서도 이준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포기하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세영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부대 전체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병찬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편해졌어. 골치 아픈 놈이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대 운동장에 군용 헬기가 착륙하고 먼지바람이 사방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감찰단 소속 장성들과 헌병대원들이었습니다. 제31보급 대대 민병찬 중령은 어디 있습니까? 감찰단장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병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강세영 준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준장? 모든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립니다. 곧이어 임시 구금소에서 강세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강세영의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감찰단 특임조사관 강세영 준장입니다.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 조용했던 소령이 사실은 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준호는 눈이 커져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 2달간 이 부대의 비리를 조사한 결과 중대한 군기 위반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강세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병찬 중령, 최병철 주임원사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조사를 받게 됩니다. 민병찬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급식비 2천만 원 중 1,200만 원 유용, 병사. 개인 동원 월 15회,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입니다. 강세영이 수첩을 펼치며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줍니다. 이 모든 내용은 증거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증거였다는 사실에 감동받습니다. 헌병들이 민병찬과 최병철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갑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닙니다. 민병찬이 소리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강세영은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부당함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진정한 군인으로서 대우받을 것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억울함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민병찬 중령은 피고석에 앉아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최병철 전 주임원사와 다른 관련자들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피고 민병찬은 직무유기, 공금유용,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이준호는 증인석에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군인이 되려고 왔는데 노예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의 증언은 재판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세영은 이준호에게 다가갑니다. 잘했습니다. 준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강세영은 자신의 수첩을 이준호에게 건넵니다. 이제 당신이 이어가세요. 제가요? 정의는 계급이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음 주 새로운 대대장 김성훈 대령이 부임합니다. 육사 47기 출신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근무했던 그는 병사 중심의 리더십을 지향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김성훈 대령이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병사 여러분이 이 부대의 진짜 주인입니다. 군대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이준호는 이제 상병이 되어 후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강세영이 물려준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상병님, 저희도 이상한 일 보면 신고해도 되나요? 후임 병사가 묻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모든 걸 지켜야 해. 이준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윤가의 중위는 감찰팀으로부터 정식 전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협조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편 강세영은 조용히 부대를 떠나 다른 임무지로 향합니다. 떠나기 전 그는 후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정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정의의 시작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31보급 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간부들은 진정으로 병사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오늘도 수첩을 펼치며 부대 내 작은 일들을 기록합니다. 혹시 모를 부정의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철책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습니다. 정의의 빛이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또 다른 조용한 간첩이 수첩을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